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AWS 코리아 금융고객사업부 노경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게 옆에 행사를 좀 겹쳐가지고 주차나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계속 오시고 계신데, 먼저 도착해 주신 여러분 감사 인사드립니다. 원래는 다른 인사말이 있었는데 어제 미국에서 굉장한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고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하고 있고 주식시장과 온갖 캐피탈 마켓이 지금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런 중차대한 순간에 중차대한 업무를 맡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이번 인더스트리 위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제 클라우드와 이제 클라우드 위에서 구현되는 제네와 같은 최신 기술들이 이제는 쓰이지 않는 곳이 없죠. 과학, 수학, 제조, 생물학, 철학, 그리고 우리가 이제 몸담고 있는 금융업까지 클라우드와 어떤 IT 기술들은 거의 뉴노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뗄래야 떼고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금융에서는 어떨까? 우리나라 금융에서는 이 클라우드와 어떤 새로운 기술들이 어떻게 쓰이고 있을까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금융에서는 규제를 빼고는 클라우드 사용에 대한 설명이 어려울 정도로 많은 영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2019년에 금융 클라우드 이용 확대, 그리고 데이터 3법 통과 등의 어떤 굵직굵직한 마일스톤으로 인해서 현재로는 계정계까지 혹은 전체가 금융 업무가 AWS 혹은 클라우드에 올라가도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금융문제 망분리 개선 발표도 있어서 사스를 비롯한 제네AI 기술 혹은 새로운 기술들에 대한 활용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이제 클라우드에 대한 인지도도 굉장히 높으시고 이미 사용하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특별히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좀 인식에 대한 차이는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오늘 무슨 얘기를 할까 하면서 생각을 해봤더니 갑자기 또 소셜 네트워크에서 제가 예전에 쓴 글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금융 고객들을 만나면 규제 때문에 안 된다고 한다. 규제가 해결돼서 찾아갔더니 아직 실제 사례가 없어서 안 된다고 한다. 실제 사례가 생겨서 찾아갔을 때는 아직 중요 시스템이 클라우드로 옮긴 적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한다. 중요 시스템을 옮긴 사례가 생겨서 찾아가니 우리가 하는 말은, 벤더가 하는 말은 못 믿겠다. 그럴 리가 없다고 했다. 그래서 실제로 클라우드로 중요 시스템을 옮긴 고객을 모시고 가서 다른 고객에게 설명을 드렸더니 저거는 실제가 아닐 거야. 과장된 말이야. 실제로 주요 사업을 옮겼을 리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바꿨어요. 그래도 우린 계속 찾아갈 거다.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할 거다. 그렇지만 여기 오신 분들은 다르죠. 이게 원래는 이제 뒤에 좀 붙어 있는 말들이 있습니다. 지금 대표 사례로 꼽히고 있는 회사들도 쉽게 여기까지 오지는 못했다. 오히려 더 많은 고생을 했고 비전이 있는 직원들이 강한 각오를 가지고 이 여정에 참가했다. 그분들 덕분에 뒤에 따라가는 금융사들이 많은 시행착오를 줄이고 있다는 말을 뒤에다 제가 써놨더라고요. 그분들 덕분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많은 금융사들이 시행착오를 줄이고 있고 클라우드 새로운 기술들을 안전하고 빠르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로고를 허락하신 분들에 한해서 한번 올려봤습니다. 2016년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 굉장히 많은 고객들이 쓰고 계시고, 보시면은 전통금융, 핀테크, 은행, 카드, 증권, 보험 통틀어서 안 쓰는 금융 고객이 없을 정도로 많은 고객들이 이미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계시고요. 사실은 여기 앉아 계시는 한 분 한 분들이 이 로고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멋진 커브를 지금 여러분들이 같이 만들고 계신 거고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여기 굉장히 오래 좀 금융 쪽에서 종사를 하고 있는데 클라우드가 정말 안 된다고 했다가 이 정도까지 와서 좀 가슴 벅찬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로고를 보시면서 좀 잠도 깰 겸 박수 한번 칠까요, 저희? 스스로에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예상하듯이 해외향 웹사이트 그리고 간단한 홍보성 홈페이지를 올리면서 실험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안전하게 빠르게 금융 워크로드를 AWS에 올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시작을 하셨고요. 그러면서 이제 실험이 끝나고 이게 문제가 없구나, 주요 사업이 올라가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신 선도 기업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셨죠. 대표적인 예로 이제 KB국민카드의 마이데이터 사업이 되겠고요. 신한투자증권, 국민은행, 하나생명도 이때쯤 처음에 이제 실험을 해보시고 이게 건건이 올리는 게 아니고 어떤 플랫폼을 이용해서 클라우드로 옮겨갈 때 보안이나 규제, 거버넌스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플랫폼이 본격적으로 금융 쪽에 도입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도저히 이런 워크로드들은 클라우드에 맞지 않지 않나, 혹은 어떤 타겟된 솔루션들은 클라우드에 올리기가 쉽지 않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MTS죠.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익스트림한 트래픽이 흐르는데 만약에 클라우드에서 속도가 느려지면 어떡할 거냐라는 이제 항상 물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단군 이래 최대 IPO라고 했던 LG 에너지 솔루션 IPO 당시에 신한투자증권이 저희 쪽으로 이런 폭발하는 트래픽을 확장하면서 버텨냈던 기억이 있고, 그 이후에 이제 많은 증권사들이 MTS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 쪽에서 또 하나의 굉장히 많은 그 워크로드들, 부하가 걸린 쪽이 이제 컨택 센터죠. 컨택 센터들도 지금 AWS에서 많이 옮겨왔고요. 이걸 다 합치면 오늘 하루만도 수십만 콜을 AWS 인프라로 받아내고 있고, 거기 담당자분들이 수십만 콜이 오는데도 단 한 콜도 미스매치가 안 나는 걸 보고 AWS와 함께 하기를 잘했다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미 이제 클라우드를 많이 쓰시고 계시는 고객들이 있어서 단순히 확장뿐만 아니고 지금의 사용하시는 거를 최적화하면서 비용 효율화 혹은 아키텍처 효율화, 그리고 새로 올릴 때도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꽉 짜여진 아키텍처로 올리면서 비용적으로나 성능적으로 최대한 효율을 끌어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규제나 어떤 요건 강화로 인해서 DR 등을 생각을 하고 계신데, 당연히 이제 물리적인 데이터 센터를 2개를 두는 것보다 클라우드에 있으신 게 나으시죠. 그래서 그거를 이론적으로만 생각하셨다가 NH농협이나 다른 고객들이 DR을 액티브로 올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올인 고객들도 좀 생기고 계신데요. 코리안리나 카카오페이, 손보 같은 곳은 아예 물리적인 환경이 없습니다. 여기 다양하게 사례를 소개해 드렸는데, 이제 클라우드로 AWS로 옮길 준비를 착착착 해 나가시는, 그리고 실제로 하나하나 스텝을 밟아 가시는 사례가 있어서 앞서 이제 소개 페이지에 나왔지만 먼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은행이죠. 하나은행 사례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하나은행의 클라우드 본부장님이신 신규진 본부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하나은행 클라우드 본부의 신규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릴 거는 저희 은행이 지금 가고 있는 이제 클라우드 여정을 좀 소개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이제 말씀 나온 것처럼 저희도 이제 많은 선도사들이 하고 있는 클라우드 여정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좀 좋은 방향으로 가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가 가고 있는 여정이 또 이제 다른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세션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제 은행에 조인한 지는 한 2년 반 정도 됐습니다. 그 직전에 제가 이제 AWS에서 좀 근무를 했고, 당시에 제 역할이 금융권을 포함해서 이제 많은 라지 엔터프라이즈가 클라우드를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지 좀 도와드리는 역할을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이야 많이 이제 보편화가 됐습니다만,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이 클라우드에 대해서 깊이 이해를 가지고 좀 접근하시는 고객이 이렇게 많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고객분들한테 가서 클라우드라는 것이 이제 다양한 효익이 있고 이런 방식으로 하면 이제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기승전 이제 비용으로 많이 접근을 하시는 고객들이 많아서 좀 안타까운 점이 많았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비용적인 효익이 나올 수 있는 워크로드도 있지만 이제 생산성이나 결국에는 이제 비즈니스의 어질러티를 달성하는 것이 클라우드라는 도구를 잘 쓰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2019년 이제 서울 서밋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요. 어떤 거대한 전략이나 장기적인 플랜으로 접근하는 것도 유효하지만 그보다는 좀 기업이 좋은 경험을 통해서 효익을 체험하고 그리고 그 방식을 스스로 찾아가는 방식이 굉장히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이제 4가지 스텝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자세한 내용은 저 링크에 있는 이제 영상을 보시면 될 텐데요. 그때 가진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이제 많은 고객분들한테 전파를 하다가 좋은 기회가 돼서 2년 반 전에 은행에 조인을 하게 됐습니다. 2년 반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조인할 때는 하나은행도 뭐 KB나 신한이나 이제 다른 은행보다는 조금 늦었지만 클라우드라는 것을 은행 업무에 좀 써봐야겠다라는 큰 생각을 가지셨고 이제 클라우드 전략이라는 걸 세우셨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롱테일에 있는 핀테크와 같은 기업과 달리 올인을 하기는 좀 어려운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워낙 복잡하고 크고 그런 시스템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프라이빗과 퍼블릭을 좀 혼용해서 장기적으로 도입하자라는 이제 전략을 세우셨고 그래서 이제 제가 들어가서 클라우드 본부라는 것이 만들어졌고 제가 들어가서 아까 가진 생각을 펼치는 트랙을 한 3가지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조직을 만들어서 랜딩존을 만들고 이걸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들어가 보니까 클라우드에 대한 어떤 이해도는 어느 정도는 가지고 계신데 그게 실제로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진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아마 많은 대기업이나 이제 금융사에서도 겪으실 텐데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이런 이해도를 높이고 역량을 강화하는 트랙을 먼저 해야겠다. 그래서 가장 밑에 있는 클라우드에 대한 역량 강화. 기본적으로 이제 교육이 되겠죠. 세션이 될 거고 자격증이 될 텐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람들한테 좀 클라우드를 좀 좋은 방식으로 경험할 수 있고 재밌게 경험할 수 있는 이벤트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좀 게임데이라는 형식으로 작년에는 은행, 올해는 이제 그룹 차원에서 좀 진행을 했고요. 올해는 이제 클라우드 상에서 각자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좀 구현해 볼 수 있는 이벤트도 좀 진행을 해서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기본적으로 또 클라우드를 구현하는 데 입장에서는 퍼블릭을 먼저 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내부적으로 좀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만들어서 일부 업무를 올렸고 내년에는 저희의 이제 은행의 이제 메인 채널이라고 할 수 있는 모바일 원큐 채널을 프라이빗 클라우드 상에 올리는 프로젝트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퍼블릭 클라우드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4가지 스텝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좀 우후죽순 워크로드를 옮기거나 이런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대기업이고 금융권은 규제 산업이다 보니까 어떤 가드레일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정리된 상태로 워크로드를 옮기는 것이 좋겠다 해서 좀 공을 들여서 랜딩존을 만드는 작업을 먼저 했고 지금 이제 대고객 서비스 중에 하나를 옮기고 있습니다. 좀 제가 대기업 분들이나 이제 금융권을 도와드리면서 좀 안타까웠던 점 중에 하나는 좀 이제 작은 워크로드를 옮겼을 때는 그 효익을 얻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경험을 얻기는 쉽지만 좀 중요하고 좀 무거운 워크로드를 옮겨야만 그 효익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옮기고 있는 지금 11월 말에 오픈을 예정하고 있는 아이부자 서비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희 은행에서 2021년 알파 세대죠. 14세 이하의 이제 어린이를 위한 서비스를 냈는데 이것은 이제 단순히 어린이들이 뭐 앱을 잘 쓸 수 있는 형태의 서비스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어린이다 보니까 이제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동시에 가입을 해서 자녀가 용돈을 잘 받고 잘 쓸 수 있는 올바른 금융 습관을 줄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기존에는 이것이 저희 이제 코어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거대한 모놀리틱 안에 이제 구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 자체는 굉장히 디지털 네이티브한 굉장히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어 시스템의 경우에는 그렇게 빨리 움직이기가 힘들거든요. 지금도 저희가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대규모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스피드로는 이제 고객의 니즈를 맞추기가 어렵고 이제 많은 금융사들이 이 시장에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서 독립적인 그리고 좀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기술 체계가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AWS 위에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자산 아키텍처는 설명드리기 좀 어렵지만 밑에 있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 그리고 이제 가능한 매니지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고객에게 좀 효익을 빨리 전달할 수 있는 형태로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11월 말에 오픈을 할 예정이고요. 많은 이벤트가 예정돼 있으니
그 자녀를 가지신 뭐 부모님들 입장에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존에는 저희가 이제 14세 이하의 고객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이제 청소년층으로 확대해서 서비스를 확대 개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이게 대형 은행에서 AWS 상에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을 활용해서 만든 서비스구나 하는 것을 체감해 보실 것을 좀 권고를 드립니다. 저희는 이제 첫 번째 워크로드를 올리는 입장,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만, 그리고 프라이빗도 운영하는 입장인데요. 클라우드 여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직선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시행착오가 앞으로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선도사의 어떤 경험을 저희도 이제 많이 배울 것이고, 좋은 여정을 좀 만들어서 또 많은 분들한테 이제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욕심이 있고요. 지금 앞으로 좀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도구나 기술로서의 클라우드가 아니라 이 클라우드가 비즈니스한테 어떤 효익을 줄 수 있는지를 좀 증명하면서 좀 여정을 좀 만들어가고자 하는 욕심이 있고, 그리고 역량을 좀 강화하고자 하는 것은 계속 할 것이며,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이제 신기술을 이런 빠른 플랫폼 내에서 어떻게 이제 빠르게 적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클라우드라는 것이 비즈니스 어질리티를 줄 수 있는 좋은 도구인데, 문제는 은행 같은 조직은 어질리티만으로 비즈니스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존의 전통적인 스피드를 가진 조직의 운영이 필요한 것이고, 이런 어질리티를 가진 조직의 운영이 필요할 텐데, 가트너에서 얘기하는 이제 바이모달 IT를 어떻게 구현할 것이며, 최근에 이게 이제 듀얼 오퍼레이팅 모델이라고 해서 정말 두 개의 스피드를 가진 조직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IT 조직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정답은 없습니다만 다양한 생각을 좀 나누고 싶고요. 제 링크드인 링크를 넣습니다. 뭐 다양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 저희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되는 동안 다양한 이벤트나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시스템을 통해서 좀 도움을 드리는 AWS에 좀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은행이라는 거대한 조직에서 이렇게 혁신의 여정을 하나하나 준비해 주신 신규진 본부장님, 그리고 또 저희 AWS가 계속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른 금융사들도 가장 좀 배우고 싶어하는 고객 중에 하나이신데요. 토스증권을 모시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토스증권의 오창훈 CTO님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토스증권의 CTO 오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토스증권 준비법인을 준비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저희 증권팀의 기술적 비전을 설립하고 수립하고 팀의 기술적 비전 실현하기 위해서 아낌없는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저희 토스증권이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만들어 왔는지 그 결과와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토스증권은 고객의 금융 경험을 혁신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고객 지향적인 금융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미래의 금융 서비스가 어떻게 진화하고 고객 중심 서비스로 변화할 수 있는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AWS와 같은 혁신적인 클라우드 솔루션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비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토스증권은 초기에 보시는 것처럼 왼쪽 그림 화면처럼 고성능 메인프레임 기반의 장비로 증권 서비스가 구축되었습니다. 증권 시스템은 거래소를 비롯해서 금결원, 예탁원 등 30여 곳 이상의 대외적인 그런 금융권과의 연결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잘 아시는 것처럼 계좌나 출납, 매매, 회계, 감사, 이체 다양한 복잡한 비즈니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런 서비스들을 빠르게 런칭하기 위해서 안정화된 시스템으로 출시하기 위해서 이런 메인프레임 기반의 시스템을 선택하게 되었고요.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 고객의 니즈는 항상 변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의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변환하는 것을 처음부터 준비하고 구현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고객의 니즈는 계속적으로 변화하는데 왼쪽 그림처럼 한 메인프레임 서버에 다양하고 복잡한 서비스가 담겨 있을 경우에는 하나의 수정만 하더라도 여러 사람의 합의와
그 다음에 다양한 테스트가 요구되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효율적인 대응이 불가능하다고 좀 여겼던 면이 있고요. 그래서 MSA로 전환을 하고 났는데 이러한 기술적인 변화는 사실상은 기술만 변화하는 건 아니에요. 고객을 중심에 두고 전반적인 시스템을 재구성하는 작업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기반 안에서 서비스적인 독립성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와 서비스 간의 강한 연결고리를 약한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의존성을 최소화하는 서비스에 대한 유연성을 확보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지금 토스증권은 새로운 기능과 개선을 고객의 실시간적인 피드백과 동향을 살피면서 바로바로 반영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가 되었는데요. 금융 서비스의 안정성과 그 다음에 고객의 니즈를 바로바로 반영할 수 있는 속도 두 가지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을 좀 하나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MSA라고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고 하면 다양한 수식어들이 붙잖아요. 근데 최근에 제가 AWS 세미나를 참석하게 됐는데 거기서 이런 문구를 봤어요. 작게 생각하면 원하는 방식대로 이룰 수 있다. 큰 목표를 가지고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만들어 갈 때 큰 목표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해주신 이야기인데요. MSA 아키텍처로 마이크로 서비스로 서비스를 분리하게 되면 큰 도메인에 대한 이해도가 없어도 마이크로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만 있으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집중해서 만들 수 있고 해당 서비스에 대한 독립적인 실행력을 가지게 되면 고객한테 바로바로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서 이 자리에서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MSA 클라우드 기반의 네이티브 시스템은 이러한 장점들을 갖습니다.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영역별 독립성을 가집니다. 같이 모여 있으면 변수명 하나, 테이블명 하나, 클래스명 하나 짓기도 쉽지가 않아요. 모두 다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 뭔가 합의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물리적인 환경에서도 동작하는 서비스가 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은 온프레미스든 아니면 클라우드든 어떤 OS든 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유연한 확장성과 통제와 관리가 가능해지게 되고요. 기술적인 선택도도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분리되어 있는 마이크로 서비스마다 독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최적화와 고도화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이런 시스템 기반에서 저희가 만들었던 예시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요. 토스증권은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옵션 서비스라는 것이 있는데 아시아 최초로 나스닥과 직접적으로 연계한 초당 250만 건 이상의 트래픽을 처리하는 시세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 서비스를 간단하게 소개하자면요. 나스닥에서 버지니아주에 있는 AWS 리전으로 시세 트래픽을 발송하게 되고 저희는 같은 리전에서 동시에 시세 트래픽을 분산 처리해서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분산 수집한 시세를 서울 리전으로 보내게 되면 그 안에서도 분산 프로세싱을 하게 됩니다. 고객한테 시세를 전달해야 되는 식으로 재조립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동시에 백업하는 백업 프로세스도 갖추게 되고 동시에 이중화를 위한 고가용성 작업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리얼타임으로 고객한테 시세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져가게 되는데요. 이것이 저희가 가진 기술적 비전에 AWS와 같은 클라우드 솔루션이 기여할 수 있던 결과 중에 하나여서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국내에서 아직도 저희가 아시아 최초니까 아직 서비스가 런칭을 준비하고 있지만 곧 출시할 예정입니다. 국내에서도 아마 실시간으로 옵션 상품에 대한 실시간 시세를 제공하는 첫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이야기 드린 대로 토스증권은 이런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의 아키텍처로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에서 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금융감독 규정상 금융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최신화를 갖추고 있어야 되는 요건이 있는데요. 토스증권은 언제든지 최신화할 수 있는 요건과 언제 어디서든 서비스할 수 있는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더 이상 차세대들을 하지 않아도 되는 증권사가 되었습니다.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저렇게 최신화된 시스템도 구현할 수 있고 다시는 차세대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고객 중심의 금융 서비스가 만든 결과 중에 하나로 저희가 오늘 언론에 났는데 해외 주식 관련해서 거래 대금으로 전 증권사 중에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것들이 고객 중심의 설계에서 이루어진 결과라고 생각해서 여러분한테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럼 토스증권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래 예정대로 또 해외 주식 거래 대금 기준으로 1위를 하셨다는 메시지까지 전달해 주셨습니다. 토스증권은 사실 더 이상 차세대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 주셨는데, 이렇게 되면 아까 같은 구조에서는 매일매일이 차세대가 되는 거죠. 매일매일 차세대를 할 수 있는 조직이 되신 토스증권이었습니다. 저희가 AWS 기반으로 해서 이제 금융사들이 어떤 용도로 쓰는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크게 이제 세 가지입니다. 그 현대화, 모더나이제이션이죠. 이제 고객 경험을 어떻게 현대화할 건지, 첫 번째 뭐 앱에 들어갔을 때 어떤 경험을 하게 할 건지, 그리고 새로운 채널이 있다면 어떻게 그 채널을 빠르게 확보할 건지, 고객의 접점을 어떻게 늘릴 건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으셨고요. 이걸 빠르게 트렌드를 분석하고 어떤 식으로 확보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할 때 클라우드는 굉장한 장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보된 고객들에게 새로운 서비스와 새로운 니즈에 적응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런 인사이트는 사실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나오죠.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고 어떻게 분석할지에 대한 고민이 많으셨고, 그걸 플랫폼화 시키는데 AWS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최적화죠. 그래서 뭐 아래 사례부터 보면은 이제 비용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기존에 갖고 있던 워크로드들을 아키텍처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뭐 새로운 서비스를 적용을 해보신다든지, 저희와 상의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적용해 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뭐 언론에 이제 발표된 대로 KB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약 40% 정도의 비용을 줄인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쓰고 있는 비용을 줄이는 게 아니고 새로운 서비스를 할 때 어떤 비용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DR 같은 경우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리적인 환경을 확보한다면 2배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지만, 액티브로 만들면서도 클라우드는 언제든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에서 DR을 구현하는 사례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새로운 기술들을 어떻게 적용해서 새로운 고객들의 니즈에 맞출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많고, 특히 제네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테스트와 POC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고, 내년 이제 샌드박스 규제 통과되면 바로 런칭을 준비하시고 있는 고객들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리고 STO도 이제 법제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준비가 되면 바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공동체들이 STO 관련해서 AWS를 활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이렇게 쓰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쓸 거냐에 대한 고민도 많으실 텐데, 사실 정말 다양하겠죠. 그렇지만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중요한 워크로드들을 규제에 맞게, 보안에 맞게 안전하게 클라우드에 올려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 그리고 새로운 기술, 그리고 또 뭐 제네AI를 비롯한 새로운 기술들이 데이터의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어떻게 액세스해서 활용하고 비주얼라이제이션 할 건지에 대한 고민,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기술들을 어떻게 현재 니즈에 맞게 적용할지에 대한 이 세 가지 부분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거고 공통적으로 고객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마지막 그 제네AI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끝낼까 하는데요. 제네AI에 대한 저희 AWS의 대답은 다른 저희가 서비스를 AWS에서 내놓는 것과 같습니다. 아마존닷컴을 비롯한 아마존 전체 그룹의 서비스 철학은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되도록 다양한 선택을 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게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가장 저렴한 방법으로 사용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아마존 베드락은 아래 보시면 여기 이제 제네AI 모델들을 만드는 생성하는 만드시는 회사들이죠. 저희가 파트너가 돼서 이분들이 만들어내는 모델들을 다양하게 쓰실 수가 있고, 그리고 언제든지 편하게 선택해서 서비스를 런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에 보시면 규제나 보안,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한 툴도 마련이 돼서 한국의 서울 리전이 런칭이 돼서 이제 금융사들도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오늘 이제 금융 트랙에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이제
각 고객사에서 올라오셔서 디테일들을 설명하는 세션들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자리에 앉아 계시면 이런 소중한 세션들을 여러분들께 바로바로 고객의 목소리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참석해 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즐거운 시간 되시도록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